자,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일단 지수 형태 주어지고 나눗셈이니까 요거 빼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빠지면 요거 서로 지워지고 마이너스 1 빠지면 플러스 2가 될 거라서 3에 제곱해주면 되겠다. 정답 5번이고 수업이라기보단 좀 같이 푼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적분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대칭 범위니까 당연히 이제 기함수 날리고 난 다음에 요거 적분해주면은 AX가 되는 거고, 적분 끝났으니까 범위도 요거 항상 대칭 0에서 1까지의 2배로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1 넣어주면 A만 되는 건 거니까 2A 값이 4가 되는 건 거구나. A 값은 2번. 아직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천천히. 자, 이 x승 그래프를 y축으로 m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의 x승 플러스 m 이렇게 되는 게 요 그래프가 그냥 여기 지나는 거지. 그럼 요 집어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플러스 m의 값이 얘가 지금 2가 되는 거라서 이거 넘어가주면 2분의 3 되겠네. 정답 3번. 아이고.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0 왼쪽이었으니까 2 자체가 되는 거죠. 2 자체가 되는 거고 1 플러스는 1로 점점 올라간 중인 거니까 1로 가는 거여가지고 2 마이너스 1 해주면 정답은 4번.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범위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러니까 문제 기억나는 문제들이 당연히 많기는 한데 오랜만에 풀어보는 거라 나도 독해를 하면서 하는 거 그 과정 자체를 좀 같이 보여줄게요. 요 범위죠. 요 범위에 대하여 지금 사인 코사인 곱이 주어지고 요게 뺄셈이 주어진 거니까 요거 제곱해주면 요 형태 나오지. 항상 합차는 곱 형태를 표현해줄 때 요거 내가 원하는 거의 제곱이라는 거는 1-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겠다. 그런 다음에 요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난 다음에 25분의 12 해주면 24가 되는 거라서 1 올라가주면 위에가 49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에 제곱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루트 해주면 된다. 5분의 7. 정답은 4번. 자, 다음 수 fx가 f 프라임 형태 주어지고 지금 요건 식이 두 개가 주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 적분해주면 되겠다. 그냥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k에 x의 제곱 플러스 x 해준 다음에 적분한 건데 마침 f0인 거라서 얘가 적분한 c가 1인 건 거구나.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집어넣은 값도 1이면 되겠네. 1을 넣어봐 주면은 8에다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요게 1 되는 거라서 요게 11에다가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k 값은 정답 1번. 자, 함수 fx가 지금 a 기준 왼쪽 오른쪽이 지금 절대값의 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왼쪽하고 a 집어넣었을 때 a-4의 값하고 오른쪽에 a 플러스 3의 값하고 절대값끼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절대값은 항상 마이너스 먼저 의심입니다. 그래서 넘겨주면은 2a 마이너스 이꼴 0 되는 거라서 a 값이 2분의 1이면 가능하겠다. 일단 정답은 4번일 거고 양수 쪽에서 뭔가 조건이 안 맞겠죠. 답이 일단 이게 답은 확실한 거니까 나머지 케이스는 확인 안 해도 괜찮겠다. 좀 꼼꼼한 계산이라든지 중간중간 나오는 공식 같은 것들은 일반 수업에서 진행하기도 할 거고, 혹시 이제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그거에 대한 개념을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요 그래프는 해당 주어진 범위가 0에서 12까지인 거니까 0에서 12까지를 집어넣었을 때 0에서 파이까지 지금 요런 형태의 사인 그래프가 한 바퀴가 한 덩어리가 주어진 거지. 위로는 6까지 올라갈 거고 0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이렇게 여기가 6이 되는 상태인 건데 요거랑 3이랑 만나는 거니까 가운데 딱 요 중심에 지나는 거라서 요거 비율관계 여기가 3등분 지점들입니다. 요 지점들이 2분의 1이 2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지점들은
그래서 전체 6의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2여야 되는 거고 12에서 2 빠진 거니까 여기는 10이 되는 거죠. A, B에 대하여 길이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8 해주면 되는구나. 정답은 3번. 원점을 지나고 자 이렇게 3차씩 주어진 건데 항상 대략이라도 좀 이렇게 개형을 처음 놓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봐줘야 되는 건 요 이제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좀 적으면서 할게요.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치, 그걸 3으로 나눠주면 중심의 좌표인 마이너스 3분의 1을 항상 이 두 개 사이 관계를 통해서 세근의 합을 통해서 중심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끝에 이 꼬리 부분이 x 플러스 점점점 형태 이 1차식 부분이 얘가 상수항이 f형이고 얘가 f 프라임 0이어가지고 0 접선의 정보지. 0에서 접선이 x인 건 거니까 0은 요쯤에 있을 텐데 기울기 여기가 0이 접하는 형태가 된다. 천천히 그때 원점에서 접하는 기울기들은 참고로 요 곡선 3차식에서 요런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에서는 접선을 한 번, 두 번씩 끌 수 있잖아.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차였죠. 여기가 원점을 지나는 함수였었기 때문에 y는 x가 0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기울기 하나는 1이 되는 거고요. y는 x, y는 x인 건 거니까 나머지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 건데 그림이 약간 애매하게 그려졌거든. 여기에서 접하는 건 이쪽으로 하나 더 그릴 수 있겠다. 약간 좀 과장해서 이렇게 그리면 훨씬 항상 더 명료하거든. 여기에서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었으면은 요거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접기평기 써주면 된다. 원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도록 하는 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식을 한 번 더 적어줄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해주면 알파분의 f 알파가 f 프라임 알파 이 정도는 익숙하죠. 그치? 그래서 알파분의 f 알파는 일단은 마이너스 알파 이제 알파가 약분된 겁니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이꼴 f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3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이끼리 서로 지워지고 요거 넘어가주면 2알파 제곱에다가 요거 넘어가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나 아까 0 하나 찾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0이 아닌 나머지 마이너스 2분의 1 위치 마이너스 2분의 1 위치에서 첩선의 정보를 구해주면 된다. 또 기울기 합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아까 요게 f'이었거든. 집어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2 더해주면 8 더해서 4분의 5가 됩니다. 여기 프라임 값이 4분의 5 하나랑 아까 여기선 1 프라임 하나 있었으니까 기울기끼리 더해주면 4분의 9. 정답은 2번. 지금 로그 A의 범위 이렇게 주어지고 양수 A에 대하여 지금 요 식의 값이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은 얘가 n이라고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n이 될 수 있는 값들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요거 범위 있으면 요거 범위 구할 수 있고 요거 범위 있어서 일단 요거는 요거의 2분의 1 구한 거니까 요 값 자체는 반토막해서 4분 천천히 갑시다. 4분의 1부터 시작해서 반토막해서 4분의 11까지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 3분의 만큼 더해주면은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사실 없긴 한데 그냥 구합시다. 12분의 7부터 시작해서 3분의 더해주면 12분의로 통분해주면은 천천히 33 플러스 33 플러스 3 천천히 3분의 1 더한 거니까 4 더해져서 37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될 수 있는 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여기 사이인 거라서 1부터 시작해서 요거 3까지 되는 거구나. 1, 2, 3 3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 또 구하는 건 A 값의 곱이니까 참고로 요거 유령이 없는 건 아니긴 한데 요거 A 값에 로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값들의 곱셈은 사실 로그 값끼리 더해서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것이 3개를 세운 다음에 양변에 3개 한 번에 덩어리를 더하면 되기는 한다. 그게 훨씬 편하긴 하네. 근데 정석적으로도 항상 그런 것들 생각해. 스킬을 너무 좀 자주 안 쓰는 스킬들을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역순으로 찾아냅시다. 요 값이라는 거는 거꾸로 요게 넘어가 주면은 3분의 2, 3분의씩 빼주는 겁니다.
3분의 6에서 5, 3분의 9 마이너스 1이니까 8, 이렇게 되고, 근데 요게 지금 앞에 2분의 1로 빠져나와였던 거라서 두 배를 반대쪽 곱해주면 로그 A 값은 로그 A의 값이라는 건 여기다 두 배 준 4, 10, 16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 A 값의 곱이라는 거는 요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로그 A 1, 2, 3이라는 건 세 개 곱한 거라는 구하는 값은 이렇게 세 개 더해가지고 3분으로 묶어주면은 20에 30이 된다. 정답은 그러면 10에 10승 해가지고 1번. 자, 최고상계수 1자리 3참수 fx가 x의 3승 형태 3차 주어지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가 9는 서로 다른 세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3차식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9랑 만나는 세시간에 대하여 세시간이 지금 순서대로 등비수열이거든. 그럼 이게 아마도 그냥 AR에다가 AR의 제곱 요게 가장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요거 미지수 두 개밖에 안 남은 거니까 식 세울 수 있는 건데 지금 식도 두 개 있으니까 그냥 식 넣으면 되겠죠. F는 넣으면서 잠깐 혹시 그래프 특이사항 없겠지? x-a에다가 x-ar에 x-ar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9 항상 머리꼬리 항상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어느 쪽이 더 편한지 항상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요거 먼저 넣어주면 되겠네. 0 넣어주면은 요거 싹 다 달라 가서 요렇게 세 개가 남는 건데 샤프심 농도로 마이너스에 a가 3번이고 a가 3번이고 지금 r도 3번이거든. 3승 요거 3승 구할 수 있는 거구나. 플러스 9의 값이 지금 요게 1로 주어진 거여가지고 천천히 요거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라 요거 3승이 8인 거지. 그럼 AR 값을 가운데 중앙 값을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2가 되는 거고 잠깐 별표 쳐놔 주십시오. 요 그러면 보통 R로 나누고 R 곱한 걸로 표현하죠. R분의 2라고 표현 가능하고 요건 2R로 표현해주면 세근의 전부 다 이제 미지수 하나 남고 식도 하나가 남았다. 요게 항상 좀 감당이 안 되면 그때 리뉴얼 한 번씩 하는 겁니다. F식이 다시 한번 x-r분의 2에다가 x-2, x- 요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선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기는 해요. 천천히 미분에서 2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프라임 2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요 영골 미분이죠. 이렇게 0이 포함된 형태의 연산은 나머지 부분을 상수 취급해서 뭐 보통 k 같은 걸로 놓고 미분을 한다. 그러면 k x-2의 미분인 거니까 k만 남게 되거든. 그치?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된다고. 2 집어넣어서 요것만 있으면 된다고. 2 r분의 2에다가 이런 건 뭐 지금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 편한 형태로 쓰면 됩니다. 미분했으니까 이건 날라가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주어진 거거든. 그러면 r에 대한 2차식인 거라서 이거 2로 약분이 한번 되네? 한번 하고 하는 게 그냥 전개합시다. 헷갈릴 것 같다. 이렇게 전개 좀 4가 될 거고 이렇게 좀 마이너스 4r이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그런 계산들은 좀 꼼꼼하게 천천히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r분의 4가 되고요. 마이너스 r분의 4가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4가 되는 거구나.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얘가 8에다가 10이 넣은 플러스 10으로 넘어오고 요게 지금 잠깐 부호 바꿔줄게요. 플러스에다가 요거 마이너스로 바꿔줍시다. 이꼴 0 이렇게 되는 건데 한 번 더 약분이 되죠. 2r에다가 그 다음에 2로 약분한 거니까 플러스 r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된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된 꼴인 것 같다. 제곱에다 양변에다 r 곱해주면 요거 날라가고 r 이렇게 된 다음 2r에 r, 여기가 2가 이쪽으로 와서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니까 R값이 지금 될 수 있는 게 2 또는 2분의 1이거든. 그치? 잠깐 별표 쳐놔주시고 이전 다 걸렸을 때 하나씩 넣어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 넣어봤을 때 오류가 생기면 나머지가 답인 거거든. 답이 나오면 그게 답인 거고. 근데 2를 집어넣어주면 R값에 2를 집어넣어주면 요 색은 부분이 요 함수 형태에서 색은 부분이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R값에다가 R값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은 1근이랑
2근이랑 4근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돼가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지금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얘가 4, 4, 2, 1이 이렇게 거꾸로 순서대로 똑같은 식이어서 항상 이렇게 세개근 플러스 9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1, 2, 4근 여기 다시 적어 너무 귀찮은데 x-1, x-2, x-4 플러스 9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다 3 넣어주면 되겠다. 3 넣어주면 되는 거라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넣은 거였죠? 마이너스 2 플러스 9 해서 정답은 2번 12번이지? 0에서 지금 A, B 순서대로 주어지고 모든 실수 A, B에 대해 항상 A, B 어떻게 잡아도 지금 적분했던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함수 자체가 허공에 붕붕 떠 있다는 얘기거든. 뭐 0 접하는 것까진 가능하긴 할 텐데 밑으로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은 A, B가 어떤 걸 잡으면 이렇게 적당한 A, B를 잡으면 거기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건 그냥 F 자체가 양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꼴까지는 가능하겠다. 근데 요거 R1짜리 가장 기본꼴 그래프죠. 요거 X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 연근이랑 그래프 3차 자체가 가장 많이 본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근을 갖는 거라서 요거 비율 관계가 극값까지 비율 관계가 루트 3대 1이거든. 그래서 요거 한 칸당 간격이 1씩 움직이는 가장 기본꼴 그래프 R1짜리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그럼 높이가 쪼그친 계수 1이었었기 때문에 2,2,가 되는 2,2,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k만큼 더했으니까 이 높이가 지금 k가 되는 상황이고 k만큼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어차피 0 왼쪽으로 안 쓸 거여가지고 이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인 건 거구나. 그치? 근데 얘가 양수가 되려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여기 0이었었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2였었는데 요런 그래프를 k만큼 들어 올려가지고 항상 양수를 만들려면 요만큼 들어 올려서 요까지는 들어 올려야 되는 거지. 항상 양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이만큼 최소 들어 올려야지 되겠다. 이 이상 들어 올리면 되겠네. 요거는 일단 잠깐 넘어갔다가 이따 다시 보든지 합시다. 14번부터 보면은 점점 P의 T에서의 가속도가 지금 가속도가 2차씩 주어지고 지금 속도 그래프는 이제 3차식이 되는 거죠. 항상 가속도 주어지면 속도 먼저 구하고 시작입니다. V 그래프가 적분해주면은 T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 완전 제곱꼴인데 0,k였었으니까 지금 0,k 상수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3차식인 건데 요거 익숙한 꼴이죠. 이런 거 별표는 좀 쳐놔 주십시오. 완전 제곱꼴 t로 묶어주면은 t-3의 완전 제곱 형태 플러스 k여가지고 요 그래프는 지금 0근 3중근이거든. 지금 이렇게 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0근 3에서 중근인 건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0, 3, 이런 식의 그래프를 K만큼 올려준 거 여기가 K가 되는 건 거잖아. 얘가 V 그래프가 되는 거고 K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3 이상에서 3 이상 구간에서 속도가 증가한다. 지금 요게 속도 그래프여가지고 속도가 증가하는 거 맞지? 그래서 기억법 맞는 거고 K가 마이너스 4라고 했었으면은 요거 중근 간격이 3이면은 R1짜리 그래프 간격 한 칸당 1씩 되는 그래프인 거 맞나? 가장 기본 꼴이어가지고 높이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4만큼 내린 그래프라서 지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다시 그려줄게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참고로 여기가 0이었고 요거 4칸 내려서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다. 여기 1, 2, 3,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V 그래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 거라서 여기 통과하는 건데 여기 한 번밖에 안 바뀌죠. 그래서 두 번은 틀렸습니다. T가 0에서 5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0에서 지금 다시 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가 4고 5는 한 이쯤에 있단 말이야. 5까지의 위치 변화량과 움직임 거리가 같도록 하는 건 잠깐 요 개념 살짝만. 요게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꺾이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방향이 바뀐 점이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위치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고 이동량 움직임 거리라는 건 이거 플러스 이거인 거라서 요만큼의 2배만큼 손실을 움직임 거리가 손실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요게 두 개 같으려면 위치 변화량하고 움직임 거리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거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되죠. 위로 올라가기만 하거나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거나.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당연히 익숙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위치 변화한 양이 이동량하고 같은 게 되는 거라서 속도가 한 부호여야 됩니다. V 그래프 기준으로 올 플러스이거나 올 마이너스이거나 해야 되는 건데 K값을 그러면 0에서 5까지인 거니까 이 부분이 한 부호려면 K값은 일단 적어도 여기가 0축이 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라서 K가 축의 위치였었으니까 K가 0부터 시작해서 0이 아래로 내려가면 상대적으로는 0 이상이 되겠네. K값은 0 이상이 되는 건 거니까 최소값은 0이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정답 4번. 다음 조건에 만족한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지금 1부터 100번까지 급수값 전부 다 더한 거에 최애 대값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를 MM이라고 했을 때 두 개 사이 차이거든. 잠깐 이런 거 별표 쳐놔주시고 차이 형태의 답안은 항상 소거되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줘야 되죠. 그래서 혹시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소거시키면서 생각해 줘야겠다. 5번 주어지고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 따라서 수영도를 그려야 되지.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가 유효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뭐 이 정도 쭉 해서 100번까지 갔다고 치면은 지금 얘가 시작값으로 5가 주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음양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값은 여기 전부 다 결정이 돼서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즉 이 뒤쪽은 전부 숫자라 문제가 얼추 기억나기는 하거든. 이게 뒤쪽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시그마 값의 최대 대값하고 최대 토값 사이의 차이를 구해줘야 되는 건데 뒤에는 사실 구할 필요 없는 거 맞나? 왜냐면 여기 전부 다 결정인 거라서 최대 대값에도 최대 소값에도 같은 값이 나오거든. 소거된다고 차이 형태로 물어보면. 그렇긴 한데 시험장에 찾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양수였다고 치면 몇 개 구해봅시다. 6 빼주는 거라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음수였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배다 3 더해준 거니까 그치 5 이렇게 되는 거라서 계속해서 고정된 값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항번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점점점 쭉 가면은 최대값일 때 이 케이스가 있을 거고 제일 큰 케이스랑 제일 작은 케이스랑 두 케이스 다 전부 다 이쪽은 이제 공통된 부분이잖아. 빼면 서로 소거가 공통된 부분에 소거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역방향만 진행해주면 되겠네. 요거 그래도 4번은 가야 되니까 역방향에 대해서 위아래 식을 다시 역함수 구해보면 동그라미 전항에다가 플러스 6 이렇게 역함수처럼 동그라미 플러스 3에다 플러스 3에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 형태로 전으로 와야 되는 건데 부호 판정에 대한 건 전항이 플러스일 때 전항이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두 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왼쪽으로 갔을 때는 천천히 위쪽 식을 타고 갔었으면 6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11이 되는 거고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역방향을 구한 겁니다 이미. 그리고 요거는 3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기준으로 판단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는 6을 더해주는 거니까 17 처음엔 좀 꼼꼼하게 지금 규칙을 아직 제대로 찾기 익숙해지기 전이어서 더해주고 그다음에 같은 규칙끼리 이렇게 한 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아래쪽 규칙이었으면 마이너스였을 때는 3 빼주고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거든. 마이너스 4가 되고 3 빼준 마이너스 4에다가 2가 되겠네. 근데 항상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되니까 이렇게 3개가 되는 건 거구나. 그치? 그 다음에 두 칸 더 가야 되는 건데 2번에서의 값이랑 여기에서도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항상 수영돈 별표 쳐놔주시고 앞에 거 참조 잘하면서 가주세요. 두 칸 정도 갔으면 앞에 똑같은 케이스 있었는지 5에서 아까 갔던 게 요거 두 개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구해도 11, 요 같은 케이스 나올 거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참조라고 합니다. 이런 거 뭐 병합이나 대칭이나 이런 거 잘 보면서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위쪽 식은 6 더하는 거 있었으니까 23에다가 이거는 그냥 꼼꼼함의 문제이긴 합니다. 2 이렇게 되고 3 빼고 2로 나눈 건 거니까 14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요. 3 빼준 마이너스 잠깐만 혹시 자연수 정수 조건 같은 거 없죠? 3 빼주면은 마이너스 7인 건데 어차피 양수죠. 여기 양수여가지고 이 조건에 못 들어갔지. 근데 이게 정수가 아니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확인한 건데 어차피 부호 때문에 여기는 안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어차피 안 되고 양수, 음수까지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구 그러니까 이쯤 가가지고 어차피 내가 지금 구하는 건 전체 범위에서 전부 다 더했을 때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얼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 숫자 딱 봐도 조합들이 이 친구가 제일 커 보이죠. 이 라인이 6만큼 더해서 29가 가장 커 보이죠. 이 라인 이렇게 4개 더한 게 가장 커 보이고 아래쪽은 이렇게가 제일 작아 보이지? 천천히 여기에서도 1에서는 얘 또는 얘인데 1에서는 5밖에 안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이 케이스가 가장 작은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뒤에 부분 공통 부분 소거되고 이렇게 4개 합해서 이렇게 4개 합을 차이 구해주면 된다. 그럼 이렇게 더해주면은 자 이쪽에 40에다가 이거 40 되는 거니까 80이 되는 거. 맥시멈 쪽에서 80 점점점이 되는 거고 미니멈 쪽에서는 이거 더해주면 44 해가지고 8 되는 거구나. 8 점점 뒤쪽에 생략된 부분. 그래서 두 개 차이는 72가 되겠네. 정답은 3번. 차수 AN에 대하여 지금 A 3번 주어지고 2번, 5번 합 주어지면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반쪽인 A 3.5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양변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8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요런 것들은 좀 편한 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반칸 즉 2분의 D만큼 움직인 게 그게 1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자 요게 넘어와가지고 D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2씩 꺼지는 거고 지금 3번을 알고 있을 때 10번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플러스 7t만큼 차이가 나는 거거든. 자 14만큼 변하겠네. 7 플러스 14 해가지고 정답은 21. 천천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지금 식 2개 주어지고 g 곱형태의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요 그냥 미분해주면 곱미분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1에다가 f 프라임 플러스 f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다 1 넣은 거를 구하는 거였었으니까 1 넣어주면 2 곱하기 f 프라임 플러스 f가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어차피 지금 주어진 것도 요 같은 1의 위치에 두 개일 거잖아. 여기가 4가 되고요. 이게 4가 되는 거라서 잠깐 거꾸로 집어넣은 것 같죠? 뭔가 숫자가 요게 4구나. 요게 4고 요게 2인 거라서 10 해주면 되겠다. 정답은 10. 조금 쉬운 편인 것 같죠? 최근 시험들 대비해서 비교해서 두 양수 x, y가 지금 로그 형태로 주어지고 지금 이 형태 구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일단은 요거 x 플러스 2y니까 요거 로그 2 넘어가주면 2의 3승인 거라서 8이 되는 거고 얘가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x, y의 값이 안쪽으로 곱해주면 x, y의 로그 값이니까 요거 넘어가주면 이꼴 2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요거 제곱해주면 요거 형태 나온다. 요거 양변 제곱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4 y의 제곱 플러스 4 y 4 x y의 값이 요 제곱해가지고 64가 되는 건데 근데 요게 내가 구하는 값이고 요거는 지금 8이 되는 거잖아. 8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넘겨주면 56 되겠네. 정답은 56. 여기 있네. 시수 k에 대하여 지금 fx가 이렇게 4차식 주어지고 4차식에다 kx만큼 더해준 형태가 되긴 하고 1에서 그 값 간다고 했었으니까 그냥 요거 미분해서 1 넣어주면 되죠. 4 플러스 k의 값이 미분해서 1 넣어준 미분 대입한 겁니다. 요게 0이어야 되는 거라서 k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1 집어넣어준 거니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7 해주면 된다. 정답은 7.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 a 정수 같은 표시 좀 잘해줘야 되고요.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지금 일단 요게 의미하는 거는 지금 합쳐서 0인 등차에도 합쳐서 0인 거니까 가운데가 여기가 4,0이라는 걸 의미하죠. 양쪽을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4에서 근을 갖는 이런 식의 그래프라든지 근데 원래 정수다 보니까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3,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요 라인이 안 된다는 요런 기울기 안 된다는 것도 신경 써야 되긴 하거든. 근데 그림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혹은 어떤 것도 있어? 4근은 가져야 되는 건데 아래쪽도 이렇게 있겠죠. 두 개를 부호 따라 쪼갠 이유는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의 급수 값인 건데, 일단 양수 쪽에서는 이게 2an을 급수한 게 되는 거고, 음수인 범위에서는 없어지는 거지. 소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 쪽에 2배가 30인 거니까 이로 약분해주면은 양수 쪽 시그마 양수 값들을 다 더한 게 15가 된다는 걸 수 있겠다. 2배로 다 더한 게 양수 부분을 2배로 다 더한 게 30이니까 반쪽 해주면 15. 그래서 4, 5, 6 이렇게 세 개를 음수 부분 없이 소거가 되고 요 세 개 값이 시그마 값이 15가 되는 거거든. 세 개 합쳐서 15면 가운데는 5죠. 가운데는 5고 얘가 정수 맞지? 요 부분이 정수가 안 되겠네. 그래서 4에서 5씩 커지는 형태입니다. 9번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9번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5D만큼 더 커져야 되는 거고 D 값이 5였기 때문에 정답은 25. 정답은 25. 그림같이 한변 위에 두 삼각 ABC 왜 요건 문제가 내 기억이 나기는 하거든. 그렇죠? 근데 잠깐만. 집중. 원 두 개 주어지고 알파 베타에 대한 항상 이렇게 원 두 개 겹쳐 있으면 사인 법칙 두 개로 비교하는 이쪽 핵하고 이쪽 핵에서 사인 법칙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공통된 게 어떤 건지 봐야 돼. 사인 법칙에서 지금 요 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 변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천천히 사인 법칙이 왼쪽에선 사인분의 대응변이잖아. 즉 요걸 동그라미 조그만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요 문제 읽기도 전에 사인 알파분의 동그라미 대 사인 이쪽에서 얘분의 얘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공통된 식으로 사용할 거라서 서로 소거를 할 거라서 요렇게 한번 써주면 사인의 베타분의 동그라미의 값이 이거 대 이게 지금 원의 둘 R 이쪽을 큰 R이라고 할게요. 큰 R 대 작은 R의 B가 되는 건 거거든. 그치? 근데 요게 이렇게 비율이 주어진 거구나. 요거 위에 건 요 길은 둘 다 같은 거니까 서로 소거되고 난 다음에 얘 대 얘가 지금 알파 대 베타가 2대 3이 되는 거여서 얘가 2대 3이 되는 거라서 요 전체 값은 거꾸로 역수니까 3대 2가 되는 거고 R 값의 B가 3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요 반지름이 3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5 프라임 요 길이가 1로 주어진 건데 요거 좀 표시 잘 해놔줘야겠다. 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의미하는 거는 요렇게 보조선이다. 이렇게 보조선이어가지고 천천히 일단 요거랑 요거 같은 건 알고 수 있죠. 항상 이제 현에 대하여 가운데 끝각이랑 중심각은 2배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 같은 거거든. 알파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에 베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적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반대각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코사인으로 요 코사인 값을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리고 요거 1이고 요거 R값과 R값이 아까 반지름끼리 3대 2였어가지고 요거 3K라고 잡고 여기 2K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라 요거 따로 떼줍시다. 중간중간 이렇게 3K와 2K에 대하여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참고로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적읍시다. 그럼 여기가 1 되는 거라서 K값 구할 수 있겠다. 자, 1의 제곱은 제곱 플러스 제곱인 거니까 13K의 제곱에 마이너스 12K 제곱의 코사인 된 거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인 거니까 4K 제곱이 된 다음에 자, 요게 합쳐져가지고 17K 제곱 K 제곱은 17분의 1이 되고 지금 내가 구하는 거는 ABC의 외접원의 넓이라서 요거 제곱파이 해주면 되죠. 9K의 제곱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K제곱이 17분의 1이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17분의 9 두 개 더해주면 26. 정답은 26.
자, 함수 fx가 지금 3차 주어지고 미지수 2개 있기는 한데 잠깐 별표는 쳐놔주시고 차수가 이렇게 빠진 거 있으면 당연히 잘 쪼개봐 주십시오. 1차가 없는 건 거잖아. 그럼 적당히 뭐 이런 데라든지 뭐 이런 데 잘 쪼개는 당연히 이건 2차가 남아있는 거니까 이렇게 쪼개주면 앞에 중근 3차인 건데 마침 이제 3배수도 붙어있는 거라서 중근 간격이 3의 배수 형태로 주어진 중근 3차가 되는 거고 그거를 Q만큼 올려주면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3차식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22번이다 보니까 끝번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초벌 해놓고 필요함에 따라서 계속 조정을 하면서 가도록 합시다. 처음 봤다고 가정하고 모사를 해줄게요. 지금 일단은 0에서 중근해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함수가 0에서 중근해가지고 x의 3승 형태 최고차계수 확인에다가 여기가 지금 3p가 되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익숙하긴 하지. 그러니까 중근 간격이 3칸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R값이 반지름 R값이 한 칸의 길이가 주어졌다는 거라서 뭐 여기 지금 잘라가지고 요 간격이라든지 뭐 높이라든지 기울기라든지 면적 같은 거 전부 다 구할 수 있긴 하겠다.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Q만큼 올려준 얘에 의해서 축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Q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축의 위치는 밑으로 상대적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Q가 만약에 0이라고 했었으면 여기 자체가 0이 되는 거고 Q가 1이라고 했었으면 한 칸 내려간 요 위치가 축이 되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고 함수고를 만족하는 지금 25 이하의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P랑 Q랑 둘 다 1부터 시작해서 25까지 전체 625가지의 경우수 중에서 몇 개가 되는지를 찾으면 되기는 합니다. F 함수의 절대값에 극대 또는 여기까지는 익숙한 조건이죠. 3, 4씩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절대값이라는 거는 좀 개념 정리 다 하면서 갈게요. 3, 4씩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절대값의 종류는 몇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나, 두 가지가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거 하나, 둘, 세 가지에 따라서 개형의 종류가 성격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두 개까지 해서 총 전체 7가지 개형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3, 4식을 잘라서 접었을 때 극대 또는 극소가 즉 극값이 생기는 위치는 원래의 극값과 극값 참고로 극값이 너무 기초까지 다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 값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발생하는 거는 극대값, 극소값 둘 다 부호가 이 양수에서는 보존이 되고요. 양수 쪽에서 안 접히니까 극대는 극대, 극소는 극소가 되는 건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세수로 하면 조금 헷갈리죠. 극대든 극소든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로 바뀐다. 극대는 극소로, 극소는 극대로 바뀌게 된다. 음수 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부호에 따라서 극대, 극소가 어쨌든 교환되거나 보존되거나 되는 건 거구나. 그다음 추가로 바뀌게 발생하게 되는 게 여기도 극값이 발생되는 거라서 보통 한근 또는 삼중근의 위치가 극값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지. 절대값의 그래프라는 건. 근데 전체 총 5개여야 되는 거니까 3, 4식의 원래 극값 2개에다가 총 3개의 근을 한근 끊는 근을 가져야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중간에서 끊어야 되는 거니까 전체 몇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봐줘야 돼. 이렇게 3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줘야 되겠다. 천천히. 그래서 지금 3차식이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중간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를 생각해보고 해석을 충분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기준으로 얘가 지금 0이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범위가 두 가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1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범위면 대충 이 정도 잡아줄게요. 참고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린다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개형 PD 값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관련 개념 다 설명하면서 갑시다. 3, 4식이 어떻게 기억하면 좀 편하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일단 납득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겼다고 납득을 해주세요. 이쪽이 훨씬 더 가파르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약간 과장해서 그린 거야. 안쪽이 훨씬 더 낮고 기울기가 얕고 바깥쪽이 가파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여기가 0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만큼 벌렸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이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잘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1조각은 이렇게 되는 건데 원리는 간단하게만 생각해주면 이거를 미분해주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이 그래프의 기울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가파르고 얕기 때문에 양쪽으로 대칭으로 척분을 왜냐면 적분값만큼 넓이만큼 높이가 변할 거라서 얼만큼 이쪽이 많이 바뀐지 이쪽이 많이 바뀐지에 대한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은 간격인지 얘가 훨씬 더 넓지 높이가 크니까 적분값이 많을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쪽이 더 빨리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칭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이 모양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거고 뭐 이런 것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판정하거나
혹은 이제 발견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플러스 S 1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보통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S 2 간격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플러스 S 2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 또는 가운데 잘라가지고 이런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되겠네. 절대값으로 접어 올렸을 때 f 절대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아야, 최대값과 최대값이 같아요. 구간이 다른데 최대값이 서로 같아야 되거든. 같은 최대값을 가져야 되거든.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보면 되게 헷갈리고, 하나씩 내가 조각 A 조각, B 조각, C 조각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해줄게요. 되게 어렵기는 합니다. 일단은 좀 필요한 것들 별표 쳐놔주시고, 요거는 많이 했었죠. 절대값이라는 게 사실 의미 자체가 크게 세 가지 생각해 줘야 되거든. 그래프 차체를 접는 것도 생각해 봐줘야 되고, 어떤 것도 생각해 줘야 돼?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대수적으로 쪼개는 것도 생각을 해 봐줘야 되고요. 거리라는 개념으로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거냐면, 우린 이게 제일 익숙하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P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이거에 따라서는 얘 중에서 하나만 생각할 수 있을 때도 있거든. 대수로 쪼개는 건 알고 있을 거고, 만약에 F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었을 때 영축이 이렇게 끊었어 라고 하면은, 내가 절대값이라는 F의 절대값이라는 함수는 요 높이들이 양수 쪽에서는 그대로 되고 음수 쪽에서는 요 길이들이 되는 건 거니까, 내가 크기 차라고 생각, 0과의 크기 차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구나. 즉 0과 0의 축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최대값이 거리를 비교해 주면 돼.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쪽의 거리를 비교해 주면 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별표 쳐놔주시고, 다시 한번 개념 쭉 다 필요한 개념 쭉 다 정리하고 갈게요. 기본적으로 이 조각은 많이 쓰는 조각입니다. 영축 기준 좌우로 똑같은 간격만큼 벌렸을 때 이렇게 비대칭인 조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Q의 값에 따라서 축의 위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중인 건 거잖아. 만약에 가장 편한 이런 위치에 영축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F의 절대값의 최대를 판정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험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가 않아. 미리 정리되어 있어야 돼. 내가 진행함에 따라서 이 해당 구간에서 천천히 여기서 절대값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요 길이들이 될 거잖아. 이런 길이라든지, 이런 길이들이 될 거잖아. 그럼 이 중에서 최대가 되는 거는 이 오른쪽에선, 위쪽에선 요게 제일 커 보이고, 아래쪽에선 요게 제일 커 보이는 거니까 얘랑 얘를 비교해 보는 거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서 절대값의 최대가 바뀌게 된다고. 그러니까 접는 걸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접기 쉽지 않아요. 이거 범위가 두 개가 달라 막 겹쳐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위아래 크기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원래 그럼 P에 따라서, P와 P에 따라서 간격이 결정해. 지금 0, P, 2P, 3P짜리 그래프인 거고, 이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4P의 3승 그래프가 되는 거죠. 최고차항에서 없으니까 4P의 3승 그래프가 되는 거라서, P에 따라서, P와 Q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프, P에 따라서 그래프가 움직이고 Q에 따라서 축이 움직이는 건데, 워낙 문제가 헷갈리다 보니까 그냥 하나씩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 지금 1부터 25까지 PQ의 순서쌍이라는 건 P가 1일 때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만약 P가 1일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요건 알고 있어야 되죠. 4, 2, 2, 4짜리 요 그래프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0에 대하여 3에 대하여 높이가 전체 4인 건데,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고. 하나씩 한 두어 번 해석하다 보면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좀 잘라가지고 0, 1,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P가 1인 시점에선 저 두 범위가 해당하는 거는 플러스 1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건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고, 천천히. 그리고 플러스 2인 범위라는 건 참고로 요거 R1짜리 그래프, R1짜리 간격 1짜리 그래프에서는 요거 한 칸 더 가면 16만큼 가는 거 많이 봤었죠? 되게 많이 내려갑니다. 16만큼, 여기서도 16만큼 갑니다. 알고 있으면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간, 천천히 1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1구간은 요 구간이 되는 거고, 플러스 2구간이라는 거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한참 아래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이 구간과 천천히 갑시다. 요 구간을 내가 적당한 0의 값으로 잘라가지고, 일단은 근데 0의 값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3개밖에 안 돼. 왜냐면 전체 높이가 4잖아. 그럼 가운데 얘 또는 얘밖에 안 되지. 왜냐면 가번 조건 때문에.
세 번 잘라야 되거든. 그치? 이렇게 세 개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데 영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데 영축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요 첫 번째 플러스 S 1범위에서는 최대값이 얘가 되지. 천천히. 영축이 여기 있었으니까 그림을 아껴 써야 됩니다. 영축이 여기 있어서 Q의 값이 1이어요. Q의 값이 1이어가지고 영축이 그러면 여기 한 칸 아래 있을 거잖아. 총 4칸 중에서. 그러면은 이 해당 범위에서 절대값의 최대는 이거죠. 왜냐면 이거랑 절대값은 요 길이랑 요 길이 중에서 제일 큰 건 요게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구간에서는 절대값의 최대값이 영축 기준으로 얘가 한참 더 내려갔거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에서의 최대랑 2 구간에서의 최대랑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실패돼. 여기가 0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잠깐 중간 확인 좀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한 퍼센트 좀 적어봐 주세요. 지금 표정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다음 거 두 개 밑에 더 내려보시고. 퍼센트. 그냥 표정이 원래 안 좋으시구나 다들. 지금 그치. 자, 요거 같이.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축이, 그럼 Q가 2인 상황에서 축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 해당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얘 또는 얘가 같지. 둘 또는 둘인 거니까 같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건데,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똑같은 값이 되는 건데, 근데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이렇게 범위까지 확장, 플러스 2로 확장되면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아래쪽이 훨씬 더 크거든. 그럼 그 두 개의 최대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 구간, 이 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총 하나, 둘, 세 가지 가능한 정수 중에서, 자연수 중에서 여기 영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구간에서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건 거고,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 높으니까. 근데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한참 더 내려갈 수 있거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라서 P가 1일 때는 아예 안 되는 거네를 알 수 있다. 잠깐만. 그래서 시험장이었으면 만약에 시험 끝나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P와 Q 사이에 이런 식의 일반적인 관계식을 세워버리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P2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P2를 연습해보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건데 0, 2, 4, 6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해당 구간은 이만큼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요 구간에 사용한 요 조각 자체 그림을 알고 있으면 좋긴 해요. 여기 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조각이라는 건 또 여기서도 뭐 적당히 한 요 정도면 편해도 될 것 같아.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요 정도. 첫 번째 조각과 플러스 마이너스 1조각과 플러스 마이너스 2조각이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훨씬 생각이 편하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R2짜리 그래프인 거니까 4R 3승의 최고차이점이 요 높이가 2칸짜리 알고 있으면 좋아. 요거 32가 되잖아? 4R 3승의 최고차이 요 P에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32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잠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Q, 이 높이가 Q거든. Q가 1이면 축이 한 칸 아래 있는 거죠. Q가 2이면 축이 2칸 아래 있는 거고, Q가 1일 때, Q가 1일 때부터 2일 때, 3일 때 쭉 내려가다가 Q가 32일 때면은 여기가 영축이 되는 거거든. Q가 32일 땐 여기가 영축이 되는 거니까 Q는 이론상으로 31까지만 갈 수 있겠네. 가번 조건 때문에. 가번 3번 끊겨야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서만, 아까 요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1부터 31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서 당연히 이제 제한을 25 제한을 받기는 받을 거고, 요 중간까지만 내려올 수 있을 거긴 하고, 만약에 Q에 따라서 그럼 축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Q가 만약 이런 데 있었다고 치면은, 0이 이런 데 있었다고 치면은 이 첫 번째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뭐 얘 또는 얘 이런 게 될 텐데, 두 번째 구간에서 최대값은 아래쪽이 아직 훨씬 더 길죠. 그러니까 달라.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 최대값이 달라. 더 내려와 줘야 돼. 더 내려와 가지고 만약에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첫 번째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당연히 요게 되는 건데 두 번째 구간에서의 최대값도 애매하게 요거 근처 혹은 요거랑 비교를 할 수 있게 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근처까지 오면 이제 얼추 비슷해지는 거죠. 언제부터는 확실히 되냐면 쭉 밑으로 움직여 보면서 운동을 시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축이 이런 데 있었다고 하면 이제 이건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축이었다고 하면 Q가 높이 있어서 영축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 이 해당 구간에서 최대값과 이 해당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둘 다 얘를 공통으로 사용할 거라서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거든.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거야? 내가 여기를 최대값을 쓰지 않고 두 번째 구간에서 얘를 최대값으로 쓰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에서 둘 다 얘를 공통으로 최대값을 사용하게 되니까 같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건 거구나. 천천히. 그래서 얘랑 최대값이 같은 시점인 이 가운데를 끊어줘야 되겠다. 32 중에서 16이라는 Q가 16이라는 요 라인일 때 얘가 0축이면은 플러스 이 구간에서도 최대값 중에서 이제부터는 얘를 16부터는 얘를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아래서는 어디에서 끊어도 플러스 1 구간의 최대도 요거 2 구간의 최대도 얘가 되는 거라서 16부터 가능한 거네. 16부터는 요거랑 요거 두 개 동시에 쓸 수 있으니까 어차피 최대값은 이걸 넣거나 이걸 넣거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16 Q가 P가 1일 때가 Q가 16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31까지 가능한 건데 그 중에서 25까지 잘라가지고 쓰게 되는 건 거고.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게 잘들 하신 어디서 잘 배우고 유명한 문제인 건가?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P가 3이었다고 치면 이제 훨씬 편해지거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어쨌든 3자리니까 0, 3, 6, 9, 마이너스 2까지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조각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조각은 이렇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조각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2조각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자리 조각이랑 2자리 조각을 비교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주면 훨씬 더 편합니다. 0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 했었을 때 축이 올라갔다 내려감에 따라서 천천히 요 조각 기준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훨씬 편하다. 요 조각을 기준으로 내가 가운데서 이 조각의 밑에와 마이너스 2에서의 여기 마이너스 3이었죠? P3짜리였었으니까 마이너스 2까지와 0까지 총 높이 중에서 가운데를 잘랐으면은 두 번째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대값이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거든. 그럼 그 아래쪽에서 끊어주면 내가 얘가 아니라 두 번째 구간에서 얘만 쓰는 거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도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도 같은 요 높이를 써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간보다 아래이기만 하면 되는 건 거구나. 중간보다 아래. 천천히. 자, 요거 3이었어요. P3이었었을 때 4R 3승의 최고차이기 때문에 전체 높이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집어넣어주면 27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8이 되는 거고 요게 108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가 아니라 조심. 미안. 이게 지금 이 길이를 찾아야 되는 건 거구나. 0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이 길이가 필요한 거지. 전체 길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이 구간에서 반 잘라야 되는 거라. 그래서 넣어봐야 되겠다. 천천히 근데 잠깐 별표 쳐놔주시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F 값에서 0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은 걸 빼주는 거잖아. 그럼 상수값 지금 모르는 상수값은 상관이 없죠. Q는 상관이 없죠. 항상 차이소거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요 함수식이 x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요게 9였죠? 9짜리 요 P3짜리 쓰게다가 여기에 지금 0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빼주면 되겠다. 0 넣어주면 날라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44가 되는 건 거거든. 크기만 생각해주면 되지. 그래서 요 높이 차가 44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중간이라는 거는 22가 되는 거야. 22부터 가능한 거잖아. Q의 값이 22면은 여기가 가운데가 0축일 거잖아. 그럼 22부터 시작해서 얘는 바로 나오겠네. 22, 23 22부터 25까지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거 헷갈리면은 전체 25개에서 앞에 21개 빼주세요. 25개에서 21개 빼가지고 총 4개가 나오겠다. 아까 16부터 25까지는 25에서 15개 빼주면 되는 건 거지. 여기서 10개 나왔거든. 여기서 10개 나오고 여기서 4개 나와가지고 정답은 일단 14입니다. 딱 봐도 지금 여기 거의 꽉 찼기 때문에 25 꽉 찼기 때문에 Q
P를 하나 더 올려보면 P4인 상황은 이거 넘어가거든. 중간이 25가 넘어가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되겠네. P가 2일 때랑 3일 때랑 두 개만 해주면 된다. 정답은 14.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2일 때, 3일 때 해보고 나니까 Q일 때도 해볼만 하겠죠. Q일 때도 얘가 Q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잡아가지고 Q가 P에 대한 관계식을 잡을 만도 하겠죠. 근데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